신혼 50일 엘리베이터 폭행 남편의 진짜 얼굴 강원랜드로 사라진 내 5천만 원. 오늘 이야기는 결혼 50일 만에 지옥을 경험한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당장 이혼해. 다시 말해봐 죽고 싶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부부 싸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긴 폭력문이 열리는 순간 밖에 서 있던 이웃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신혼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40대 후반 여성 이순희, 그녀는 PC방 2개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녀가 왜 재혼 50일 만에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재혼에 대해,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이순희는 서울 강남에서 PC방 2곳을 운영합니다. 오전 11시 1호점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달력에 표시된 빨간 하트를 바라보며 잠시 멍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재작년 이맘때도 혼자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 안 받으세요? 20대 초반의 남자 알바생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사장님이 혼자 사신다는 걸 알고 늘 챙겨주려 했습니다. 나야 뭐 혼자 사는데. 순이는 직원들에게는 강한 사장님이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불 꺼진 35평 아파트가 싫었습니다. 첫 결혼은 30살 때였습니다. 회사 동료와의 짧은 연애 끝에 가정을 꾸렸지만 서로의 가치관 차이, 경제적 문제로 3년 만에 끝냈습니다. 자녀 없이 이혼했고 그 후 모든 정신을 사업에 쏟았습니다. PC방 한 곳에서 시작해 10년 만에 2곳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겠지. 그날 저녁 7시 30년 지기 친구 박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순이야,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1호점 마무리하고 2호점 갈 참이었는데 그냥 오랜만에 보자. 강남역 앞에서 10분만. 친구의 목소리에 작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순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스타벅스서 보자. 스타벅스에 미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했지만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란아. 순이야.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안창가 자리 한 남자가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키가 180cm 되어 보였고 잘 정리된 헤어스타일과 깔끔한 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란아, 저분은 누구야? 아, 내 친구인데 너한테 소개해 주려고. 뭐 소개팅? 너 미리 말하지도 않고. 미안.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기만 해. 제발. 순이는 당황했지만 친구의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우진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네, 이순희입니다. 순이는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장우진은 말주변이 좋았습니다. 순희 씨, 미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PC방 2곳 운영하신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아, 네, 그냥 열심히 한 거죠. 그냥이 아니죠. 여성 사업가로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중견 건설 회사에서 팀장까지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회사가 도산하면서 좌절을 겪었죠. 그의 모습이 진솔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건설 자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수입이 불규칙한 게 단점이지만 자유로운 게 장점이죠. 우진은 대화 중간 적절한 유머를 섞었습니다. 제 나이 54살인데 아직도 결혼 못한 건 제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우진아, 너 좀 너그러워져라고 하는데 순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이 씨, 저도 이혼했습니다. 7년 전이었죠. 아, 네, 저도 10년 전에 혼자 사는 게 참 외롭죠. 특히 아픈 날이나 명절에. 순이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매년 설날, 추석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 주더라고요. 우진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우진이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가 한번 차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순이는 우진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이는 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나쁘지 않은 사람 같아. 그치?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는 정말 착해. 다만 운이 없었을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야? 친한 오빠 친구인데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어. 사람 좋기로 소문났어. 순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우진과의 대화를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7시 순이의 휴대폰에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순이 씨,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진.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우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공원에 산책이라도 갈까요? 저녁 드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식집 알아요. 된장찌개가 일품이에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한식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진은 순이의 취향을 미리 물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순이 씨,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이가 54살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아요. 돌려 말하는 걸 싫어하고 진지한 관계를 원합니다. 저는 순화 씨가 좋습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매력적입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벌써?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제 심장이 못 견딜 것 같아요. 한 달 후 3월 중순 어느 새벽 순이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오른쪽 아랫배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혼자 사는 집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하지?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그러다 우진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은 목소리에 잠이 안 온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 저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프세요? 지금 어디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집에 있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우진이 도착했습니다.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순이 씨, 괜찮으세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업어서라도 데려갈게요. 우진은 순이를 부축해서 자신의 차로 태웠습니다. 첫 번째 종합병원 응급실은 10,000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병원 가요. 두 번째 병원도, 세 번째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 씨, 조금만 더 버티세요. 꼭 병원 찾을게요. 우진의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병원에서 드디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급성 충수염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항생제 치료로 호전될 거예요. 의사의 말에 우진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에요. 순이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우진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습니다. 물까지 떠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쉬어야 해요. PC방 일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직원들이 잘할 거예요. 그럼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연락해서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게 끝난 후 아침 6시가 넘었습니다. 우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새벽에 불러서 미안해요. 그런 말 마세요. 당신이 아팠을 때 바로 연락해 준 게 고맙죠. 그날 밤 순이는 잠들기 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4월 중순 사귄 지 2개월째 되는 날 우진은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에서 프러포즈했습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나온 케이크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 씨,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진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굳이 다이아몬드로 허세 부릴 필요 없잖아요. 진주는 시간이 갈수록 빛나듯 우리 관계도 그랬으면 해서 골랐어요. 순이는 감동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해요. 네. 벌써요? 우리 아직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순이 씨, 나이 48, 저는 54.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서로를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순이는 너무 빠른 결혼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행동 하나하나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달려와 준 것, 그녀의 취향을 기억하는 것, 무리한 선물보다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한 것. 나이도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사람이 진짜라면 10년간의 외로움, 명절의 공허함, 아플 때의 두려움이 모두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우진은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5월 10일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만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이 씨, 아니 이제 여보. 우리 이제 법적으로 부부예요. 네, 신기하네요. 행복하게 살아요. 평생 당신만 바라볼게요. 순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시작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옥으로 변할 것을. 혼인신고 다음 날 아침 순이와 우진은 순이의 아파트에서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순이가 준비한 아메리카노 냄새가 집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우진은 태블릿을 보며 무언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뭐 보세요? 그냥 주식. 좀 주식에 관심 있으세요? 응. 작은 투자 정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우진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네, 그럼 재산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로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 재산이요? 순이는 의아했습니다. 결혼 다음 날부터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네, 법적으로도 부부 재산이잖아요. 숨길 게 뭐 있어요? 순이는 불편했지만 그래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라면 솔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한 채 있고요. 8년 전에 사서 지금 시가로 13억 정도 돼요. 오, 대단한데요? 그리고 PC방 2개 운영하고 있고요. 기계와 인테리어 포함해서 자산 가치가 3억 정도예요. 사업도 잘 되고 계시고, 그리고
예금과 주식 등 현금성 자산이 2억 정도 있어요. 총 18억 원의 자산. 48세 여성으로서는 상당한 성취였습니다. 우진은 태블릿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아파트 13억, PC방 3억, 현금 2억, 총 18억. 네, 그 정도 돼요. 그때 우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이를 멈추게 했습니다. 와, 나 땡 잡았어. 네. 뭐라고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 우진은 크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런 농담은 별로예요. 미안, 진짜 농담이었어. 순이는 불편한 기분을 억누르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도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요. 사실 나한테 빚이 있어요. 빚? 얼마나요? 2억이에요.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이?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진이 갑자기 침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망하면서 많은 빚을 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였는데 그런데 왜 당신이? 형제는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제게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우진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속 포기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래서 6년 동안 죽어라 일했어요. 매월 월급의 70%를 빚 갚는 데 썼죠. 순이는 감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6년이나 성실히 갚는 사람이라니. 지금까지 1억 5천만 원 갚았어요. 이제 5천만 원만 남았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런데 여보,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우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내 빚을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대신 내가 평생 당신에게 빚지고 살게요. 제가 도와준다고요? 빚을 깨끗이 정리하면 우리 미래가 더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내는 것보다 기존 빚을 갚는 게 더 낫잖아요.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이야기는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 6년간의 성실한 상환. 부부라면 서로 도와야지. 게다가 그는 1억 5천이나 혼자서 갚았어. 알았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당신 정말 천사예요. 우진은 순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월 15일 순이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요. 빚을 깨끗이 정리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진은 돈을 받아들고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새 출발이에요. 빚 없는 출발이죠. 순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5천만 원이 강원랜드 카지노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5월 20일부터 우진의 이상한 습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 1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여보, 화장실 갈게요. 내 오전 11시. 우진은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10배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변비가 좀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약 먹고 있어요. 12시 30분. 드디어 나왔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피곤해 보여요. 응. 좀 화장실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가 봐. 순이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변비라면 왜 화장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날까? 물 내리는 소리도 변기 뚜껑 여닫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오후 3시, 우진이 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순이는 문 앞에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 희미한 딸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롯머신 소리? 아니, 상상이겠지. 순이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우진 씨는 좋은 사람이야. 5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우진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친구? 누구요? 옛날 건설회사 동료야. 정선에 사는 친구인데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정선이요? 거기 왜 가요? 산 좋고 물 좋은데 살아 주말에 한번 놀러 가자고 계속 권했는데 이번에 시간이 나서 순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강원랜드 하지만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내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응, 미안해. 오랜만인데다 차로 3시간은 가야 해서 전화는 받을 수 있죠? 당연하지. 자주. 연락할게. 우진은 작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순이는 창가에 서서 그가 차를 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차 번호를 외웠습니다. 강원 23가 7516. 그날 밤 순이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잘 도착했어? 응, 방금 도착했어. 친구 집에서 막 저녁 먹고 있어.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지노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요. 아, 친구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일요일 저녁 10시. 우진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응, 친구들이랑 밤새 얘기하느라 술 많이 드셨어요? 조금. 근데 와인이라 괜찮아. 순이는 우진의 옷에서 담배 냄새와 함께 은은한 향을 맡았습니다. 카지노 특유의 향기였습니다. 그녀가 저는 직원들과 회의차 고한 카지노 호텔에 갔을 때 맡았던 그 냄새 아니야. 상상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강원랜드에 갔어. 5월 27일 새벽 3시. 우진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탓인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일어나 우진의 서재로 갔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길 바라면서 우진의 생년월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했습니다. 띠링.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확인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검색창에 강원랜드를 입력했습니다. 강원랜드 고객님, 5월 24일 입장 내역 오후 2시 15분 입장, 일요일 오후 6시 30분 퇴장. 강원랜드 VIP 고객님을 위한 특별 이벤트 500만 원 이상 충전 시 10% 보너스 제공. 5월 25일 슬롯머신 대회 참가 안내.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앱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카지노 슬롯 실제 돈으로 즐기는 슬롯 게임 온라인 바카라 라이브 딜러와의 대결 포커 마스터 전 세계와 승부 도박 관련 앱이 12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우진이 혼인 신고 후 그녀를 공동명의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비밀번호 없이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대출 내역 하나캐피털 대출 3천만 원 이율 8%, OK저축은행 대출 2천만 원 이율 9%, 우리캐피탈 대출 1,500만 원 이자 15% 총 6,500만 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6,500만 원? 그럼 아버지 빚은 뭐야? 5월 15일 거래 내역을 찾았습니다. 입금 5천만 원 이순이 계좌. 출금 5천만 원 강원랜드 전자지갑 충전.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돈이 바로 카지노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박미란과의 대화를 찾았습니다. 3개월 전 미란 우진아, 내 친구 하나 소개해 줄까? 돈 많아. 우진 얼마나? 미란 15억 정도. PC방 2개에. 아파트 한 채 있어. 우진 나이는? 미란 48. 이혼녀 외로워할 거야. 우진 완벽한 타겟이네. 소개해줘. 미란 알았어. 근데 조심해. 똑똑한 애야. 우진 걱정 마. 나 전문가야. 1개월 전. 우진 미란아, 순이 어때? 쉽게 넘어올 것 같아? 미란은 외로워하니까 새벽에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 감동하게. 우진 알았어. 작전대로 2주 전 우진 5천만 원 뜯어냈어. 멍청하게 아버지 빚 이야기에 넘어갔어. 미란 우와. 대박. 내 몫은? 우진 2천 준비 중이야. 다 뜯어내면 2천 줄게. 미란 약속 꼭 지켜.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을 힘도 없었습니다. 나는 계획된 사기의 타겟이었어. 30년 친구가 나를 팔아넘겼어.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울지 마. 이순이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증거,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고마워. 식사 중 우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 또 무슨 일이에요? 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대. 딸이요? 딸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아, 전처랑 딸이 하나 있어. 말 안 했었나? 미안. 얼마나 필요한데요? 300만 원만. 급하게 수술해야 한대.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에게는 아들 하나만 있고 그 아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연기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따 은행 가서 찾아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이는 300만 원을 인출해 주었습니다. 우진은 감격한 척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또 다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좋은 투자처가 생겼어. 또요? 이번엔 진짜야. 친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데 4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 후에 2천만 원 돌려준대. 그런 게 믿어지세요? 믿을 만한 친구야. 나도 200만 원 넣을게. 우리 같이 하자. 순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할래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부부인데 같이 돈 벌 기회를 왜 마다해? 제 판단이에요. 우진은 화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진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당신 정말 인색하구나. 내가 부탁하는 것 좀 들어주면 안 돼? 합리적이지. 아는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요. 하여튼 짜증나. 6월 5일 순이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며느리. 나야. 시어머니. 목소리는 나이가 든 여성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요? 인사도 안 드렸는데 괜찮아. 우리 우진이가 결혼했다고 해서 기쁘다고 전화했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진이 요즘 어때? 잘 지내? 시어머니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우진이 차 없지? 네. 아직 차라도 한 대 사주면 안 될까? 남자가 차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 차요? 그건 알아. 비싼 차 아니어도 돼. 2천만 원짜리 중고차라도. 순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어머니가 차를 사달라고 하다니. 시어머니, 그건 좀 에이, 며느리 돈 많다면서. 우진이가 그러던데. 순이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PC방 2개에 아파트도 있다면서. 차 한 대쯤이야.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고 인색하긴. 남편한테 차도 안 사줘. 시어머니. 알았어, 생각해보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그 번호는 과거 우진이 사용하던 부가 번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진이었구나. 순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월 10일 오후 순이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1호점 점장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이 오셔서 금고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뭐라고요? 네, 사장님 허락받고 왔다고 하셔서 그래서 드렸는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순이는 바로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오후 2시쯤 남편분이 오셨어요. 급하게 현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사장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아무 확인도 없이 줬다고요? 죄송합니다. 남편분이시라고 해서 순이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우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PC방에서 돈 가져갔어요? 아, 그거? 미안, 급하게 필요해서 왜 말도 없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왜 제 허락받았다고 했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전화 기록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 그건 우진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갚을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무슨 일이에요? 또 투자요? 아니, 친구가 위급한 상황이라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PC방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500만 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아둔 예비금 200만 원도 사라졌습니다. 총 700만 원.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못 참아 순이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6월 15일 순이는 박미란을 불러냈습니다. 미란아, 우리 오랜만에 진지한 이야기 좀 하자. 왜? 무슨 일 있어? 우진이 때문에 고민이 많아. 둘은 익숙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란아, 솔직히 말해. 우진이 어떤 사람이야?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 사람 도박하는 것 같아.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우진이가? 응, 강원랜드 가고 온라인 도박도 하고. 순이야, 너 무슨 오해하는 거 아니야? 우진이 착한 사람이야 정말. 그럼 이건 뭐야?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 우진과 미란의 카톡 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우진이 휴대폰을 봤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속이려고 했는지 다 봤어. 순이야, 그게 30년 친구였는데 미란아, 왜 나를 팔아넘겨? 미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뜻이야? 나 도박 빚이 있어. 3년 전부터 온라인 카지노 시작했는데 지금 8천만 원.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도 도박? 응, 지금은 치료 중이지만 우진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어. 내 돈에서 2천만 원만 주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나를 팔아넘긴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는 일어섰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 우리 친구 끝이야. 순이야. 제발. 내가 너를 고소할지 말지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지금은 가줘. 이제 행동할 때야. 6월 16일 순이는 사립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을 조사해 주세요. 전과 기록, 도박 내역, 빚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시나요? 얼마가 들더라도 상관없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특히 조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강원랜드 출입 기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결혼 사기 전과가 있는지. 일주일 후 탐정 사무실에서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우진 전과 오범 2010년
사기죄 40대 여성과의 결혼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3년 도박죄 온라인 카지노 운영 가담 벌금 500만 원 2015년 사기죄 50대 여성과의 재혼 사기 징역 2년 2018년 도박죄 강원랜드에서의 장기 도박 벌금 1000만 원 2020년 폭행죄 전처에 대한 폭행 벌금 300만 원 전과 5번 모두 사기와 도박 순위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재 빚 캐피탈과 사채 합쳐 총 1억 2천만 원. 그럼 아버지 빚 이야기는 이건의 탐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우진의 부친은 10년 전에 이미 작고하셨고 유산이나 빚은 없었습니다. 공장 이야기도 모두 거짓입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4회 강원랜드 출입이 확인되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48시간, 총 손실액 2억 4,500만 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장우진은 결혼 사기로 2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과 2015년. 수법은 동일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삼아 짧은 기간에 신뢰를 얻은 후 결혼, 재산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순이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증거로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분노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6월 23일부터 순이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6월 25일 녹음 내용 우진 여보,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순이 또 무슨 투자인데요? 우진 친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소개해줬어. 1000만 원 넣으면 6개월 후에 3000만 원 돌려준대. 순이 그런 말씀 벌써 3번째예요. 우진 이번엔 진짜야. 내가 확신해. 순이 증거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진 너나 못 믿어? 우리 부부인데. 6월 28일 금요일 순이는 우진을 미행했습니다. 오후 2시 우진은 강원랜드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렌트카를 빌려 뒤따랐습니다. 강원랜드 주차장에서 우진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확대 촬영했습니다. 카지노 입구에서 VIP 카드를 꺼내 보이는 모습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변장을 하고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우진이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집에서의 다정한 남편과 완전히 다른 황홀하면서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은행거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프린트했습니다. 5천만 원이 강원랜드로 이동한 기록, 300만 원이 사채업체로 이동한 기록, PC방에서 빼내 700만 원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카지노로 들어간 기록, 우진과 미란의 모든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우진이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보낸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6월 25일 우진과의 다툼 후 목에 생긴 멍을 진단받았습니다. 경추부 타박상,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건을 목격한 이웃들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증인으로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월 30일 순이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심각하게 이야기 좀 해요. 뭔데? 이혼해요. 우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당신. 누구인지 다 알아요. 무슨 소리야? 장우진, 전과 오범 사기죄 2번, 도박죄 2번, 폭행죄 1번. 우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사립탐정 고용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2년이. 우진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식기가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혼?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내 재산 다 뜯어내려는 계획이 실패해서 그런가요? 나는 그런 생각 거짓말 마세요. 박미란과의 대화도 다 봤어요. 우진은 순이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당장 그 증거 내놔. 놔요. 손대지 마세요. 안 놔. 어디가? 순이는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순이는 뛰어들었습니다. 우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당장 이혼하자고요. 다시 말해봐 죽고 싶어. 우진은 순이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감히 나한테 이혼? 내가? 우진은 순이의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밖에는 주민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싸우고 있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주민들이 뛰어들어 우진을 말렸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짓이야? 여자를 때리다니. 우진은 순이를 놓아야 했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112죠? 저 지금 폭행 당하고 있어요. 주소는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가 폭행했습니까? 제 남편이요. 우진은 변명했습니다. 저희 부부 싸움이에요. 칼로 물 베기잖아요. 하지만 폭행은 폭행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우진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순이는 이웃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보셨죠?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순이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완비되었습니다. 7월 1일 순이는 양지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 설명부터 해주시겠어요? 순이는 2시간 동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 도박 발각, 폭행까지.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은행 내역, 카톡 대화 증거가 아주 충실하네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혼 이상의 것을 원하시나요? 무슨 뜻이죠? 양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결혼을 빙자한 재산 취득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폭행죄까지. 그럼 남편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전과가 많아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고요. 감옥의 순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비록 사기꾼이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니. 그리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준 돈 5,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1억 원 정도 청구해 볼 만합니다.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복수를 원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행동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신뢰를 이용한 것, 30년 친구를 이용한 것, 그녀의 돈으로 도박을 한 것. 해주세요. 모든 걸 다 해주세요. 확실하세요? 네, 이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해요. 7월 5일 순이는 박미란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미란아,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자. 순이야, 전화만 하면 안 돼? 아니, 직접 만나야 해. 카페에서 만난 미란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그건 됐어. 내가 결정을 내렸어. 무슨 결정? 순이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가지 선택지야. 하나, 이 각서에 서명하고 2천만 원을 갚는 거. 2, 내가 너를 공범으로 고소하는 거.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이야, 제발 선택해. 나 돈 없어. 그럼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내 선택이야. 미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각서 쓸게. 순이가 준비한 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나 박미라는 장우진과 공모하여 이순이를 결혼 사기로 속였음을 인정합니다. 2천만 원을 한 달 내에 갚겠습니다.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아들입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순이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순이는 각서를 챙겼습니다. 2천만 원은 돌려받아야 했지만 30년 우정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7월 10일 우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순이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3주 만에 본 우진은 수갑을 차고 있었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검사가 혐의를 읽었습니다. 피의자 장우진은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 이순이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했고 추가로 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우진의 변호인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당사자는 피해자와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돈은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피의자는 전과 오범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2번의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번도 같은 패턴입니다. 판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재범 우려가 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구속을 결정합니다. 순이는 그가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7월 12일 순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장우진의 전처입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전처님? 네, 제가 우진 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영자 씨였습니다. 저도 우진 씨에게 속았던 사람 중 하나예요. 2018년에 이혼했어요. 어떻게 저도 비슷했어요. 외롭다가 그를 만났고 금세 결혼했죠. 그런데 결혼 후 바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라고 전화 오는 사람 알고 계세요? 네, 그건 우진 씨 친구가 하는 거예요. 성우 일을 하는 친구인데 늙은 여성 목소리로 위장 전화를 해요. 순이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그 친구 목소리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대요. 우진 씨는 도박 중독자예요. 치료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이미 모든 게 끝나가는 중이에요. 다행이네요. 그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우진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 사기범이라는 제목으로 몇몇 매체에 보도되면서 관심이 모아진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 장우진, 일어서십시오. 우진은 수갑을 찬 채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년 여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한 사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이순희 씨와 결혼한 지 50일 만에 5,800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자의 이혼 요구에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2015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고 오히려 범행 수법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제적 손실도 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판사님, 저는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은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진은 경찰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재판 후 양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사재판은 승소했고 민사재판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재판은요? 내일 열립니다. 5,800만 원의 반환과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어요. 9월 11일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진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장우진은 원고 이순희로부터 5,800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의 사기 행위와 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1억 800만 원입니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소했지만 피고에게 재산이 없어서 실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피고가 출소 후 취업하면 월급의 50%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걸려도 갚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의가 구현된 것이 중요해. 7월 30일 박미란이 약속대로 2천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여기 2천만 원 어떻게 마련했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남편 몰래.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이혼할 거야. 이미 관계가 나쁜데. 순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나를 팔아넘길 때도 그런 결과를 생각했어야지. 알아. 정말 미안해가. 그리고 도박 치료는 계속 받아. 미라는 떠났습니다. 30년 우정이 2천만 원에 끝났습니다. 10월 15일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었습니다. 피고 장우진은 결혼 당시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혼인은 무효입니다. 순이는 법적으로 다시 독신이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 5개월, 그 짧은 시간이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11월 순이는 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PC방 2곳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최신식 게이밍 장비를 도입하고 24시간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직원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가족이어도 제 허락 없이 돈을 주지 마세요. 절대로. 모든 직원이 이해했습니다. 매출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사건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순이는 SNS를 통해 PC방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12월에는 3호점 오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돼. 12월 5일 순이에게 우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순이에게 나 우진이야. 먼저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 도박이 모든 것을 앗아갔어.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정말 돈만 보고 다가갔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에게 진짜 감정이 생겼어. 그게 더 나를 괴롭혀. 미안해. 이 말밖에 할 수 없어. 5년 후에 나가면 진짜 새 사람이 될게. 그리고 너한테 진 빚 꼭 갚을게. 1억 800만 원. 평생 걸려도 갚을게.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썼어. 안녕 우진. 순이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의 반성이 진심인지 또 다른 속임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알려주겠지. 2025년 12월 순이의 PC방은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150% 증가했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과 직원들, 손님들로 하루가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어때? 완전 터닝포인트 찍었네. 그러게. 여성 사업가로서 정말 대단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재혼 생각은 없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분간은 혼자가 좋아. 왜? 아직 그 사건 때문에? 아니, 그냥 나 자신이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 결혼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도. 다른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강해졌구나. 고마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집에 돌아온 순이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49세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더 맑고 강해졌습니다. 나는 이겼어. 우진에게도, 나의 약함에게도. 이제 나는 진짜 자유야. 여러분, 이순희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결혼 50일 만에 지옥을 경험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은 여성은 말합니다.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재혼은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사귀어 보세요. 상대방의 생활 패턴, 친구, 가족,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재혼 전에 재산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혼 전 재산 공유 방식을 정하세요. 사전 혼인 계약서도 고려해 보세요. 친구의 소개를 맹신하지 마세요. 30년 친구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심각한 병입니다. 중독자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할 때 그건 절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변에 도박 중독자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재혼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차갑게 하세요.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